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렬식의 성질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리 4.3을 통해서 행렬식은 각각의 행에 대해서는 리니어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실을 사용해서 콜로로리로 어, 모두 0인 그러한 그 행을 가지는 행렬은 한 행의 성분이 모두 0인 그런 행을 가지는 행렬은 디터미넌트가 0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 퍼펙트 익스펜전으로 디터미넌트를 이제 구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정의 자체를 보면 다음과 같이 첫 번째 행에 있는 성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성분들과 즉 A1, J와 그 녀석의 여인자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의 1 플러스 J제곱과 그 다음에 첫 번째 행 J번째 컬럼을 제외한 n-1 곱하기 n-1 크기를 가지는 행렬식을 이제 곱하는 것을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첫 번째 행을 따라서 퍼펙트 익스펜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첫 번째 행이 아닌 다른 행,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행 혹은 세 번째 행을 따라서 여인자 전개를 이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되면 식은 다음과 같이 바뀌겠습니다. 자, i번째 행이니까 1이 i로 바뀌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성분도 ij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ij의 tilda. i번째 행과 j번째 컬럼에 있는 성분들을 제거하고 남은 성분으로 이루어진 n-1차 정사각형의 디터미넌트의 곱으로 쓸 수 있는데, 자, 이 녀석이 i번째 행을 따라서 여인자 전개를 한 것입니다. 자, 정의는 첫 번째 행에 따라서 여인자 전개를 한 것인데 우리가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아니면 뭐 n번째 행을 따라서 여인자 전개를 해볼 수도 있는데 자, 이것이 사실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행렬이 간단한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이 간단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B라고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B는 좀 간단한 형태인데 어떤 형태로 간단한 것이냐면 i번째 행을 보니까 i번째 행에는 딱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0이 되는 그런 행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B에 대해서 i번째 행을 따라서 여인자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면 J가 여기를 편의상 K번째라고 하겠습니다. B의 IJ 성분과 이 녀석의 여인자를 생각을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있는 성분들을 보면 K번째 값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모두 다 0이 되므로 자, 이 서메이션은 J가 K인 경우만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니까 J가 K인 경우만 생각하면 됩니다. 즉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K 그 다음에 BIJ 즉 BIK가 되는데 이 값은 여기서 1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1을 곱하면 되고 따라서 디터미넌트 BIJ의 틸다 여기가 K로 바뀌어야 되겠죠. K번째 컬럼을 제거한 자 그래서 B가 다음과 같이 간단한 행렬인 경우에는
B라는 행렬에 대해서 i번째 행을 따라서 여인자 전개를 해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자, 우리가 i행을 따라서 여인자 전개를 하더라도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자, B라는 행렬에 대해서는 i번째 행을 따라서 여인자 전개를 하면 이 값을 얻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B의 디터미넌트가 왼쪽과 같이 간단하게 사실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증명한 방법은 우선 간단한 경우인 이러한 경우에 B의 디터미넌트가 이와 같이 간단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A라는 행렬을 i번째 행을 따라서 연자 전개를 하더라도 동일한 디터미넌트를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일 것은, 확인해 볼 것은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행렬 B가 간단한 경우에 이와 같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것인데요. 그것을 이제 렘마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렘마를 한번 보죠. 렘마는 n by n 행렬 B가 있는데 n은 2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금 우리가 특정한 그 i번째 행을 제거하고 남아있는 그런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이용하는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n이 1일 때는 이제 제거를 하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 거니까 n이 2보다 작거나 큰 경우에 렘마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b는 간단한 형태인데요. 여기서 본 것처럼 i번째 행이 b의 i번째 행은 2k랑 같다는 겁니다. 2k라고 하는 것은 k번째 값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그런 벡터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행벡터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여기가 k번째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B의 디터미넌트가 i번째 행의 k번째 컬럼에 있는 그 원소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i 플러스 k제곱에 그 다음에 i번째랑 k번째를 제거하고 남은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곱한 것과 같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 렘마는 그러니까 이 렘마를 가지고 이제 CRM 4.4를 우리가 증명할 것인데 CRM 4.4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굳이 첫 번째 행을 따라서 코팩터 익스펜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i가 어떠한 행을 택하더라도 즉 1행이 아니라 뭐 2행 혹은 3행 혹은 n행이 택하더라도 성립한다 라는 이제 그러한 사실인데요. 몇 가지고 CRM 4.4를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렘마는 조금 긴데요. n에 대한 수학적 귀납법을 적용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좀 다소 길어서 우리는 그 생략을 하고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좀 궁금한 경우에는 그 슬라이드에 그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수학적 귀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n이 2일 때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이고 나서 n이 3보다 같거나 클 때는 이전 차수에 대해서는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동일하게 성립하는 것을 각각의 여러 가지 경우를 좀 나눠서 좀 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그렇게 해보면 n이 3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도 이전 차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해 보도록 하고 우리는 이 렘마를 그냥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정리 4.4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4.4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좀 이렇게 나타내 보면 스퀘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여인자 전개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행을 따라서 뿐만 아니라
어떤 행을 따라서 여인자 전개를 하더라도 행렬식의 값이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i번째 행을 따라서 여인자 전개를 이제 해보는 것이죠. i는 1부터 n 사이에 있는 값이고요. i번째 행을 따라서 여인자 전개를 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습니다. i번째 행에 있는 각각의 성분들과 그 성분의 여인자를 이제 곱해서 다 더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립하는지를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디터미넌트를 표시할 때 좀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A1, A2, AN 이라고 쓰면 여기서 AI들은 모두 FN 벡터 공간의 벡터고 행벡터라고 생각을 이제 한다면 이 n개의 행벡터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n/n 행렬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표시 방법에서 i번째 행을 좀 생각을 해보면 i번째 행은 A, I1, A, I2, A, IN 이 들어갈 텐데요. 자, 이 녀석을 A, I1에 E1, A, I2에 E2, 그리고 A, IN에 EN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디터미넌트의 성질,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각각의 행에 대해서 리니어하다라는 성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디터미넌트 A를 우리가 앞에 것들은 그냥 A1, A2들이 지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i번째에 좀 집중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AI인데요. AI를 이와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을 보면은 E1부터 EN의 1차 결합인데요. 자, 그것이 i번째 행에 들어가 있으니까 i번째 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리니어하기 때문에 그 성질을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J가 1부터 N일 때까지 A, I, J 디터미넌트 앞에 거는 그대로 오고 i번째 행에서 이 J만 생각을 하면 되겠고 나머지는 다시 또 여기 있는 것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것이 A, I, J의 E, J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1차 결합의 형태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 JD를 이제 집어넣은 것에다가 이러한 상수를 곱하고 다 더하는 것으로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i번째 행에 대한 리니어리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행렬의 디터미넌트와 aij 곱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기 위해서 bj라는 행렬을 다음과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부터 n번째 행까지 a의 행을 그대로 가지고 오되 i번째 행만 조금 다르게 쓰겠습니다. i번째 행에는 EJ가 들어간 그러한 행렬을 BJ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BJ가 되는 것이죠. 자, 이 BJ는 우리가 렘마에서 살펴본 것처럼 간단한 형태의 행렬입니다. 디터미넌트 BJ가 지금 여기서 궁금한 건데요. 자, 이거는 i번째 행을 보면 J번째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간단한 형태이므로 렘마에 의해서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제곱의 디터미넌트의 이 BJ라는 행렬에 대해서 I, J번째 성분을 제거하고 만든
아니면 조금 더 차수가 낮은 행렬 디터미넌트의 곱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조금 그 기호가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자, 이걸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BJ에서 i번째 행과 j번째 컬럼을 제거하고 남아있는 성분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행렬인데요. 자, 이 행렬과 처음에 A라는 행렬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여기다 다시 쓰죠. A1부터 AN이 있는데, 자, i번째 행에는 뭐 그대로 AI가 있습니다. 지금 BJ와 A는 i번째 행만 차이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자, 이때 BJ에서 i번째 행과 j번째 컬럼을 제거하고 남은 그런 행렬은 사실은 A에서 i번째 행을 제거하고 j번째 컬럼을 제거하고 남은 그런 성분들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즉, 여기에 있는 거는 사실은 A 입장에서 i번째 행과 j번째 컬럼을 제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렛말을 활용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j에 이것을 곱한 것을 다 더하는 식이 되므로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식을 얻게 되겠습니다. 여기 aij가 있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1의 i 플러스 j 제곱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 여기가 여기 있죠. 네. 그래서 동일하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행뿐만 아니라 다른 행을 통해서 퍼펙트 익스펜전을 하더라도 여전히 성립한다라고 하는 행렬식의 또 다른 성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얻은 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우리가 렘마, 간단한 행렬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이용해서 CRM 4.4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증명하는 과정을 조금 까먹더라도 어떤 행을 기준으로 여인자 전개를 하더라도 동일한 행렬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리 4.4를 통해서 또 하나 유용한 사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볼 유용한 사실은 어떤 한 행렬을 봤더니 두 개의 행이 동일한 그런 행이 있다면, 즉 A라고 하는 행렬을 봤더니 어떤 R번째 행과 S번째 행에 있는 행이 동일하더라 라고 한다면 디터미넌트는 반드시 0이 된다 라는 것도 theorem 4.4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 n에 대한 수학적 근합법을 우리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행의 개수가 최소한 2 이상은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콜로러리는 n이 2보다 작거나 클 때 우리가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수학적 근합법을 보인다는 얘기는 n이 2일 때 먼저 확인을 한다는 것인데 n이 2일 때 2x2 행렬로서 두 개의 행이 동일한 행이 존재하는 그런 행렬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동일한 원소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는 C1, C2, C1, C2라고 쓴다면 이거는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n이 3보다 작거나 클 때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n-1 곱하기 n-1일 때 주어진 다른 정리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차수가 n-1 곱하기 n-1일 때 두 개의 행이 동일한 그런 행을 갖는 행렬에 대해서는 디터미넌트가 0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n by n 행렬에 대해서 두 개의 행이
동일한 그런 행을 가지는 행렬 A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얘는 n by n 행렬로서. 자, n이 3보다 작거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r도 아니고 s도 아닌 또 다른 행을 택할 수가 있는데요. 그 행을 i라고 하겠습니다. i는 r도 아니고 i는 s도 아닙니다. 자, 이러한 i번째 행을 택한 다음에 i번째 행을 따라서 퍼펙트 익스펜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터미넌트는 i번째 행을 따라서 여인자 전개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요. 자,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i번째 행과 j번째 컬럼을 제거를 하고 남은 행렬인데요. 여기가 n-1 곱하기 n-1 크기가 됩니다. 더군다나 i번째 행을 제거하더라도 처음 주어진 행렬 A에서 R번째 행과 S번째 행은 동일했기 때문에 이 제거한 행렬에 대해서도 두 개의 행이 동일한 행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분합법 가정에 의해서 이만큼이 0이 됩니다. 제2 상관없이. 따라서 이것이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2보다 작거나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콜로롤이 다른 정리가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행이 동일한 행이 존재하면 디터미넌트는 0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디터미넌트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성질들을 조금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기하학이 아니라 이제 행렬을 이제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을 우리가 앞에서 소개한 것이 기본 행 연산이었는데요. 자, 행렬 A의 기본 행 연산을 적용해서 B로 바꾸었을 때 A와 B의 디터미넌트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행 연산은 세 가지 타입이 있었죠. 첫 번째 타입은 두 개의 행을 교환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타입은 한 행의 상수배를 하는 것이고요. 영위하는 상수배. 세 번째 행은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기본 행 연산을 했을 때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행렬식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타입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입의 경우에는 A의 두 행을 교환해서 B를 만들었다면 B의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의 부호를 바꾼 것과 같다라는 것이 성립하는데요.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어름 4.5인데요. A라는 행렬에 대해서 B라고 하는 것은 A로부터 얻은 것인데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두 개의 행을 교환을 해서 얻은 것이 B다 라고 했을 때 B의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의 마이너스를 곱한 값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증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주어진 A라는 행렬을 다음과 같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좁게 나타나 있지만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n by n 행렬이 A라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파란색은 R번째 행이고 빨간색은 S번째 행입니다. 이 두 개의 행을 교환을 해서 B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빨간색이 여기, 파란색이 아래쪽에 바뀌게 됐고요. 이때 편의상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R보다는 S가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처음 주어진 A의 그 행과 다 동일하게 쓰되 R번째랑 S번째만 조금 다르게 쓰겠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R번째랑 S번째는 AR과 AS를 더한 행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행렬은 지금 이 행과 이 행이 동일하므로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보면 우리가 방금 어떤 따름 정의에 따라서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할 때 각각의 행의 관점에서는 리니어하다라는 성질을 사용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성질을 사용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부분을 바꿀 때 여기 r번째 행을 기준으로 한다면 리니어하다라는 성질을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같은 뜻은 r번째 ar과 as가 더해졌으므로 ar 하나만 생각을 하고 as 하나만 생각을 해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앞부분을 다시 여기 S번째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 리니어하다라는 성질을 사용을 한다면 여기에 AR과 AS가 지금 더해져 있으므로 AR 하나만, AS 하나만 생각한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각각 구해서 두 개를 더한 것과 같겠습니다. 여기에 AR은 이제 가만히 동일한 거고 아래쪽을 기준으로 해서 리니어리티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비슷하게 이쪽도 이 아래쪽 행, S번째 행이 되겠죠? 이걸 기준으로 보면 리니어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R 하나, AS 하나만을 생각한 행렬의 행렬식을 계산을 하고 그것을 두 개 더한 것과 같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이제 동일하게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고요. 여기가 하나는 여기자, 여기죠? 동그라미, 여기는 네모가 이제 분리가 된 것이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쓰다 보면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두 개의 행이 동일한 행을 가지는 행렬이 됐으므로 디터미넌트가 0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걸 보면 여기는 처음 주어진 행렬 A의 행렬식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여기가 바뀌어 있으므로 B의 행렬식이 됩니다. 즉 0 더하기 디터미넌트 A 더하기 디터미넌트 B 더하기 0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전체가 0이 되므로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B의 합이 0이 되므로 디터미넌트 B는 마이너스의 디터미넌트 A가 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타입 1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타입 2는 이미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타입 2를 생각해 보면 A라는 행렬을 생각했을 때 여기에 R번째 행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R번째 행에 대해서 영위하는 상수 K를 곱해서 B라는 행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행들은 동일하게 있고 R번째 행만 K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K는 영위하는 상수죠. 자, 이랬을 때 B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보겠는데 자, B의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A1, A2, 그 다음에 R번째는 KAR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R 플러스 1, AN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R번째의 관점에 생각해 보면 리니어하기 때문에 이 상수 K가 곱해진 것은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과 같이 R번째가 이제 K가 이제 사라진 것이죠. 앞으로 이제 묶어낸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기가 처음 있는 행렬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행에 대해서 리니어하다라는 성질로부터 타입 2 기본 행 연산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타입 2에 의해서 바뀐 행렬 B의 디터미넌트는 곱한 상수만큼 제 처음 A의 행렬의 행렬식에 이제 곱하면 되겠습니다.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타입 3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 3는 한 행의 상수배를 해서 다른 행에 더하는 것인데, 자, 이 경우에는 A의 한 행의 상수배를 해서 B를 이제 만들었을 때 B의 디터미넌트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사실 한번 명확하게 진술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RM 4.6에서 볼 건데요. CRM 4.6에서는 A가 n바 n 행렬일 때, 그리고 A의 타입 3 기본행 연산을 적용해서 변형을 해서 얻은 행렬이 B라고 하겠습니다. 즉, A의 한 행의 상수를 곱해서 다른 행에 더한 그런 방식으로 얻은 행렬을 지금 B라고 하면 B의 디터미넌트나 A의 디터미넌트나 동일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처음 주어진 행렬이 A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좁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각을 행벡터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그래서 A가 n by n 행렬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A의 R번째 행에 적당한 상수를 곱한 것을 S번째 행에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과 S는 이제 서로 다른 그런 행 번호인데요. 자, B가 바로 그렇게 얻었습니다. R번째 행에 상수 K를 곱한 것을 S번째 행에 더한 것이죠. 자,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C라는 행렬을 하나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라는 행렬은 A라는 행렬과 다 동일한데 S번째만 제외하고 A와 동일합니다. S번째는 여기에 AS가 아니라 AR을 대신해서 넣은 행렬을 C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B의 디터미넌트인데요. 자, B의 디터미넌트를 생각을 해볼 때 여기 S번째 행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두 개의 행 벡터가 지금 1차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 행에 대한 리니어 성질로부터 다음과 같이 AS만 생각한 것과 AR만을 생각한 다음에 K를 곱한 것을 생각을 하면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겠습니다. 이때 여기는 A가 되죠. 그래서 앞쪽은 A의 디터미넌트가 되고 뒤쪽은 C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되는데 C는 두 행이 같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A의 디터미넌트가 남아서 디터미넌트 B와 디터미넌트 A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3를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타입 3에 대한 그 행렬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이용한다면 n by n 행렬의 랭크가 n보다 작은 행렬인 경우에는 디터미넌트가 반드시 0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쓰면 A의 랭크가 풀랭크가 아닌 n보다 작다면 디터미넌트가 0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A의 랭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행부터 n번째 행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중에서 1차 독립인 행들의 최대 개수가 랭크랑 같은데 그것이 n보다 작다는 얘기는 행들을 다 살펴보면 이것은 1차 종속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1부터 AN, n개의 행을 다 모아두면 1차 종속이 됩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우선 그 n이 1인 경우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A가 1인 경우에 랭크가 1보다 작은 경우니까 랭크가 0일 수밖에 없고 그럴 때는 이제 성분이 0, 하나밖에 없으므로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것은 뭐 뻔한 사실인 거고요.
n이 2보다 작거나 큰 경우로 생각해 보면 두 개 이상의 행들이 모여 있을 때 1차 종속이 되므로 이 중에서 한 행은 다른 행들의 1차 결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어떤 특정한 R번째 행을 보면 R번째 행을 제외한 다른 행들의 1차 결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A1부터 AR-1, 그 다음 AR은 없고요. AR 플러스 1부터 AN 들로 지금 1차 결합으로 AR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A에다가 타입3 기본행 연산들을 여러 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1에 마이너스 C1을 곱한 다음에 R번째 더하는 것이죠. 여기를 R번째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행에 마이너스 C2를 곱한 것을 R번째 행에 더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타입3 기본 행 연산을 한번 적용을 해서 실용적인 행렬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R번째 행을 제외하면은 다른 행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R번째 행이 어떻게 생겼냐면 AR에다가 지우고 쓰죠. AR이 처음에 있었다가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C1을 곱해서 더했으므로 마이너스 C1의 A1 두 번째 행에 C2를 곱해서 더했으므로 마이너스 C2의 A2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변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등장하는 이 스칼라들의 이제 마이너스를 택해서 각각의 행에 그러한 값을 곱한 다음에 더하는 그러한 기본행 연산, 타입스 기본행 연산을 이제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영행렬이 되겠죠? 0인 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B의 한 행이 R번째 행이 모두 0이 되므로 따라서 디터미넌트 B는 0이 될 텐데 A에서 B로 변형하는 과정에서 타입 3만 적용을 했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A나 디터미넌트 B나 지금 정리 4.6에 의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주어진 행렬 A의 디터미넌트도 0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콜로를 얻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한쪽에서 한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으로도 성립을 합니다. 디터미넌트 A가 0이면 랭크가 M보다 작다 라는 것도 성립을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번 절이 아니라 다음 절에 다음 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사실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기본행 연산을 적용했을 때 행렬의 행렬식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것을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행렬식을 계산할 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기본행 연산을 적용해서 지금 B로 만들었는데 타입 1을 적용을 한 경우라면 즉 두 개의 행을 교환을 해서 얻었다면 조금 전에 우리 결과가 B의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다 라는 것이었고요. 타입 2의 경우에는 A의 한 행에 0이라는 상수 K를 곱해서 얻은 것이 B라면 B의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에 K를 곱한 것과 같다. 그 다음에 타입 3의 경우에는 지금 방금 했던 정리 4.6에 의해서 디터미넌트가 동일하다 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행렬식의 정의, 리커시브한 정의를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계산 양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러한 그 계산을 기본행 연산을 사용을 하고 기본행 연산을 사용을 했을 때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활용을 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은 3x3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하는데요. 자, 정의를 이용하지 말고 이 행렬을 간단하게 만드는
기본행 연산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있는 두 개를 0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 행에 3을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하고, 다시 또 첫 번째 행에 4를 곱해서 세 번째 행에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전부 다 0, 0으로 바뀌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타입 3 기본행 연산을 적용했기 때문에 디터미넌트는 변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변화를 시키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행 연산을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는 0, 0이 됐고, 뒷부분은 이제 계산하면 나오겠습니다. 자, 이때 이러한 행렬의 행렬식을 한번 이 상태에서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이용한다는 뜻은 첫 번째 행에 따라서 코팩트 익스펜션을 한다는 뜻인데요. 자, 첫 번째 성분 1이고요. 그리고 부호는 이제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는 디터미넌트의 뒷부분이죠. 그러니까 뒷부분, 남아있는 부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부호가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성분이 3,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곱하기 남아있는 행렬, 여기죠. 의 디터미넌트를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자, 여기를 보니까 첫 번째 컬럼이 전부 다 0이므로 이 녀석의 랭크는 얘가 A1, 2 틸다죠. 이 녀석의 랭크가 2보다 작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우리가 얻은 결과에 따르면 이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성분 보면 부호는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성분이고요. 디터미넌트의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이죠. 즉 0, 0, 4, 1, 6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컬럼이 0이므로 이 뒤에 있는 행렬의 2x2 행렬의 랭크가 2보다 작고, 따라서 디터미넌트가 0이 됩니다. 즉 이렇게 다시 지워서 첫 번째 행에 있는 이 0이 아닌 성분을 만들고 그 아래를 전부 다 0으로 만들게 되면은 다른 성분을 생각할 때, 그 녀석의 여인자들을 생각을 할 때, 이 00이 반드시 들어가므로 랭크가 풀 랭크보다 작게 되고, 따라서 디터미넌트 0이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즉 1 곱하기 나머지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이제 곱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여기가 조금 더 간단한 거니까, 더구나 여기서는 2x2 행렬이기 때문에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어떤 원소 아래쪽을 전부 0으로 만드는 과정을 조금 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4 밑에 16을 0으로 만들고자 두 번째 행에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더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바꾸면 0으로 바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더라도 디터미넌트는 이제 변하지 않죠. 타입 3 기본행 연산을 적용했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면 앞에서 했던 걸 다시 반복하면 첫 번째 행을 따라서 퍼펙트 익스펜전을 할 때 요 성분 곱하기 남아있는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의 곱을 생각하면 충분한데, 자, 이 2x2 행렬도 지금 대각선 아래쪽이 0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때도 퍼펙트 익스펜전을 적용한다면 첫 번째 성분 곱하기 남아있는 이 부분의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여기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때 그 성분의 그 여인자를 생각을 한다면 얘를 제거하고 남은 게 0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즉 모든 성분이 0인 컬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와 같이 행렬이 그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이 다 0이 되는 그런 행렬인 경우에는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때 1 곱하기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인데 다시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때는 이거 곱하기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 근데 요 녀석은 이제 원바이 원 행렬인 거니까 그냥 1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얘는 1 곱하기 4 곱하기 10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한 것을 정리를 해보면 우선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이 전부 0인 그런 행렬을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라고 부른다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로 상삼각 행렬입니다. 자, 상삼각 행렬인 경우에는 대각선에 있는 성분들을 람다 1부터 람다 n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가 그냥 대각선에 있는 값을 한 것과 같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알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실을 이제 사용을 한다면 어떤 복잡한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 행렬을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로 이제 바꿉니다. 이때 타입 1 혹은 타입 3만을 사용을 해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즉 두 행을 교환하거나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하는 이 두 가지만을 사용을 해서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로 바꾸고 나면 바꿔진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는 디터미넌트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간단한 것이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행렬식을 계산을 하는 것이 정의를 사용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계산량이 적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B 행렬의 행렬식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기본행 연산을 적용을 해서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를 만들고 싶은데 여기가 0이므로 0이 아닌 그런 값이 일단은 첫 번째 행에 오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B의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교환을 한 C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C를 기준으로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보죠. 여기는 0이 되니까 여기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곱하기 2를 해서 더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다음과 같이 바뀌고요. 다시 또 1을 기준으로 아래쪽을 0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10을 곱해서 더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C가 기본행 연산 타입 3만을 적용해서 오른쪽과 같이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를 구했기 때문에 C의 디터미넌트나 최종 로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동일한데요. 자, 이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성분, 대각 성분을 다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B의 디터미넌트인데요. 디터미넌트 B는 지금 계산한 디터미넌트 C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두 행을 교환했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됩니다. 따라서 48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B를 가지고 이러한 행렬을 변형을 할 때 타입 1 그리고 타입 3만을 적용을 해서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조금 계산하기가 좀 번거로운 그런 행렬이었는데요. 자, 이 4x4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지금 방금 설명했던 방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값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곱하기 1을 해서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서 더하는 거죠. 그러면 00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1 기준으로 여기를 또 0으로 만들기 위해서 타입 3를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를 기준으로 16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타입 3를 적용을 합니다. 자, C에서 최종적인 이 행렬을 만드는 과정에서 타입 3만 적용했기 때문에 C의 디터미넌트나 최종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동일한데 최종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단순히 상삼각 행렬이므로 대각 성분을 다 곱하면 되겠습니다.
즉 C의 디터미넌트는 2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정의를 통해서 퍼펙트 익스펜전으로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했었는데요. 계산이 굉장히 조금 번거로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방금 소개한 방식, 즉 행렬식의 성질로부터 엘리먼트로 오퍼레이션을 적용했을 때 행렬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가지고 생각을 했었는데, 암으로뿐만 아니라 두 가지 방식이 계산량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식에서 사용되는 곱셈이 몇 번인가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정의를 가지고 퍼펙트 익스펜전을 따라서 퍼펙트 익스펜전으로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하게 되면 그때 필요한 곱셈의 개수는 n by n 행렬의 경우에 곱셈이 n 팩토리얼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자,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숫자가 커지는데요. 어느 정도 커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20팩토리얼을 보면 대충 2 곱하기 10의 18제곱 정도로 굉장히 큰 값인데,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 통해서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행렬식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곱셈이 몇 번 정도 필요한지를 우리가 따져보면 n의 세제곱 정도 필요합니다. 자, 위에 있는 팩토리얼과 세제곱 정도를 물론 나누기 3이 있지만 비교하기 위해서 20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게 2679 정도가 됩니다. n이 20일 때. 자,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요. 조금 더 실감을 할 수 있도록 20 곱하기 20의 크기를 갖는 행렬의 행렬식을 계산을 하는데 컴퓨터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는 굉장히 빠른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1초에 10의 9제곱만큼의 그 곱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컴퓨터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퍼펙트 익스펜전을 하게 된다면 20 곱하기 20 사이즈의 행렬식을 계산할 때 퍼펙트 익스펜전은 20 팩토리얼에 10의 9제곱 초만큼 걸리는데요. 자, 이 녀석을 단위를 초가 아니라 연으로 바꾸게 되면 대략 77년 정도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 사용해서 적용을 하게 된다면 2679번의 그 곱셈이 필요한데 1초에 10의 9제곱만큼 이제 그 계산할 수 있으므로 곱셈을 할 수 있으므로 이때 필요한 시간은 다음과 같은 초입니다. 자, 이 녀석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초이므로 뭐 1초도 안 걸리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교를 해보면 아래쪽이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장 2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